네, 여러분 저 오늘 96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음주운전 처벌 1424번 음주운전 처벌까지 봤어요. 그 음주운전 처벌 추가 문제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25번. 자, 음주운전 처벌 기준. 자,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기본적으로 1, 2, 5, 5, 38 측입니다. 38 측에 대해서 1, 2, 5죠. 그래서 0.03 이상, 0.08 이상, 그다음에 측정 불응 0.2 이상에 대해서 각각 1, 2, 5, 1년 이하, 2년 이하, 5년 이하, 5년 이하죠. 다만 이제 거기에 부수적으로 또 앞쪽에 뭐 1년 이상, 1년 이상, 2년 이하가 2년 이상이 붙고요. 추가적으로 벌금형 선택 조항은 그 징역형의 절반 정도가 옆에 또 붙습니다. 그래서 자 1번 위반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38측이잖아. 그죠? 38측이 1, 2, 5, 5. 그래서 5년 이하야. 5년 이하인데 제일 높으니까 1년 이상이 아니라 2년 이상 5년 이하죠. 그래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벌금은 한 절반 정도. 이번에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시 측정 불응이죠. 38측이 세 번째네요. 1, 2, 5, 5. 근데 세 번째니까 2년 이상 5년 이하가 있고 1년 이상 5년 이하가 있는데 1년 이상 5년 이하가 되죠. 더 높은 것이 네 번째가 하나 더 있으니까 이건 세 번째니까. 그래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그다음에 벌금은 그 절반 정도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자, 3번 4번이 다 틀렸어요. 3번 4번이 다 틀렸는데 3번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38 측이에서 38 두 번째죠. 두 번째. 그러니까 1, 2 5에서 1, 2 그래서 1년 이상 2년 이하 그 다음에 벌금은 그 절반 정도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정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4번 네 번째 측정 거부 2회 이상 가중처벌 들어가죠. 2회 이상 가중처벌 들어가는 것은 옛날에는 엄청 가중해놨었어. 근데 이번에 그 유형 결정 받고 개정된 것이 조금 높게 그래서 뒷부분만 살짝 높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래 1년 이상 5년 이하 원래 이게 1회 위반했을 때죠. 1회 위반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고 2회 이상일 때는 뒷부분만 1년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고요. 벌금형 선택 조항도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였는데 뒤에만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가 돼야 됩니다. 자, 1426번 A와 B는 일종 보통 면허를 발급받았어요. 엄청 좋아가지고 둘이 막 축하하기 위해서 알코올을 섭취한 후 A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를 B는 그냥 일반 자전거를 타고 도교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골목길을 운전하다가 교통경찰관한테 단속됐습니다. A는 PM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고 B는 자전거 음주운전하다가 이제 적발된 것이죠. 자, A는 0.09, B는 0.1, 다 취소 수치네. 그렇죠? 0.08 이상이니까 다 취소 수치입니다. 자, 이때 A, B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A 옆에다가 PM이라고 적어주시고 B 옆에다가 자전거라고 적어주셔야 되죠. 그러면 1번이 정답인데 1번 PM은 운전면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PM은 지금 취소 수치니까 정지 수치면 운전면허 정지되는 것이고 취소 수치니까 운전면허 취소되는 것이죠. 범칙금은 10만원 13만원이죠. PM은 10만원 13만원 그 다음에 그냥 자전거 음주운전은 3만원 10만원 그래서 그냥 음주운전은 앞에 그 다음에 측정 불응은 뒤에 그래서 자전거 음주운전은 3만원 자전거 음주운전 측정 불응은 10만원 PM은 10만원 13만원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범칙금 10만원 자전거는 원래 운전면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자전거 음주운전 했다 하더라도 오늘 취득한 저 일종 보통 그거랑 상관없이 운전면허랑 상관없이 그냥 범칙금만 3만 원 부과합니다. 이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죠? 형사처벌은 자전거 음주운전, 그다음에 PM 음주운전, 형사처벌. 지금 범칙금은 형사처벌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칙금이 있는 사항은 뒤에 형사처벌이 반드시 붙어 있죠. 왜? 범칙금이 형사처벌을 대신하는 것이니까. 이 형사처벌은 어떻게 돼요? 20만 원 이하 벌구 과로 똑같습니다. 두 개가 다. 왜 똑같아? 도교법상 아니죠. 경범죄 처벌법도 똑같잖아요. 경범죄 처벌법에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범칙 행위가 3조 1항, 2항만 해당하고 3조 3항은 해당하지 않죠. 60만 원 이하 벌구는 해당하지 않고 10만 원 이하 벌구가 20만 원 이하 벌구에 해당하는 그 경범죄만 범칙 행위로 봐서 범칙금 부과할 수 있거든요. 20만 원 이하, 10만 원 이하, 20만 원 이하에 대해서만. 도교법은 도교법 156조, 157조 즉 20만 원 이하 벌구가에 해당하는 것만 범칙금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PM 음주운전이나 자전거 음주운전이나 다 형사처벌이 있고 다 범칙금 조항이 있잖아요. 자전거 음주운전은 3만 원, 10만 원 범칙금. PM 음주운전은 10만 원, 13만 원. 그렇게 있는 것이 둘 다 형사처벌은 똑같아요. 형사처벌은 20만 원 이하 벌구 과로 똑같습니다. 형사처벌은 20만 원 이하 벌구 과로 똑같은데 대신 범칙금으로 하면 이제 나눠지는 것이죠. 자, 1427번. 자,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 기준. 자, 3번에 측정 거부 2회 이상 하면 조금 강화시켜 놨죠. 그래서 거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 아니라 원래 1년 이상 5년 이하인데 1회 했을 때 1회 측정 거부 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인데 뒷부분만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6년 이하. 저 벌금형 선택 조항도 원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인데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로 2회 이상은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로.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1428번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관련된 사항들. 자, 가에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에요? 처벌 대상이죠. 20만 원 이하 벌구가. 그다음에 범칙금으로 하면 그냥 자전거 음주운전은 3만 원. 자전거 음주운전 측정 불응은 10만 원. 그렇게 합니다. 3만 원, 10만 원. PM은 10만 원, 13만 원. 자, 나 취중 경운기 트랙터 운전의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아요? 맞죠? 여러분 건설기계는 음주운전 해당합니까? 해당하죠? 그러면 그 여기서 음주운전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자동차에 해당하는 10종만 해당해요? 아니면 모든 건설기계가 다 해당해요? 예, 모든 건설기계가 다 해당합니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 저기 음주운전 금지 규정에서도 또 형사처벌 조항에서도 다 모든 건설기계가 다 해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건설기계가 음주운전 단속 가능하고 형사처벌도 다 받습니다. 여러분 특가법상 자동차 등에 건설기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모든 건설기계가 다 들어갑니다. 바뀌었어요, 법이. 전에는 그냥 자동차 등이라고 해서 자동차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10종만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다 바뀌어가지고 모든 건설기계가 특가법에서 교통 관련한 가장 중대한 세 가지를 추가로 특가법에서 처벌하지 않습니까? 특가법 5조의 3 도주치사상, 5조의 11 위험운전 치사상, 음주운전 치사상이죠. 위험운전 치사상, 뭐 음주 약물로 음주운전 치사상이 위험운전 치사상이죠. 그다음에 특가법 5조의 13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상. 이 세 가지 교통 관련된 가장 위험한 행동 세 가지를 특가법에서 규율하는데 거기에 자동차 등의 모든 건설기계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표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자동차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원래 자동차 안에 들어가잖아. 원래 자동차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10종은 원래 자동차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표현은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즉 모든 건설기계가 다 포함하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가법상 자동차 등에는 모든 건설기계가 다 포함되고 추가로 우리 도교법에서 음주운전도 모든 건설기계가 다 포함한다라고 생각 좀 해주시고. 근데 경운기나 트랙터는 안 들어가. 야, 모든 건설기계 다 들어가고 자전거까지 들어가는데 자전거 음주운전까지 처벌하는데
야, 트랙터, 경운기는 처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농기계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이 경운기, 트랙터 음주운전 단속하지 않으니까 농민들이 술 먹고 운전하다가 죽어버려. 죽어버려. 야, 농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죠. 이거 농민들을 위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당이건 이거 건드렸다가는 그냥 농촌표 그냥 몰표로 그냥 잃어버리니까 이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잘못된 조항이죠. 좀 특별한 이기 때문에 또 시험에 또 나옵니다. 우리 생각해도 너무 불합리하죠. 이 세상은 합리적으로 돌아가지가 않아. 그래서 하여튼 너무 불합리한 현실이기 때문에 시험에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경운기 트랙터는 농기계로 보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아니다. 자, 다에 음주 측정용 불대는 1인 1개, 1회 1개, 1회 1개. 아, 이걸 시험에 내요. 1회 1개. 1인 1개가 아니라 1회 1개. 1인 1개보다 1회 1개가 훨씬 더 위생적이죠. 근데 뭐 어차피 한 번 불지 뭐 몇 번 불어. 하여튼 간에 1회 1개, 1회 1개. 자, 라에 중간에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도교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왜? 도교법에서의 운전이 도로에서 운전한 것만 운전인데 다만 도로 외의 곳에서도 음주, 뺑소니 이런 것은 도로 외에서도 운전으로 봅니다. 자, 그 뒤에 운전면허 행정처분만 가능하고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 반대죠. 도로 외의 곳에서는 도로 외의 곳에서도 음주운전, 뺑소니 단속할 수 있습니다. 처벌할 수 있으니까 단속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행정처분은 안 돼요. 즉 운전면허 취소처분,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운전하다가 적발됐는데 내가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됐는데 그것이 도로가 아닌 곳이다. 그러면 운전면허 취소나 운전면허 정지는 당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근데 우리 그냥 흔히 막 그냥 일사천리로 막 해버립니다. 일사천리로 해버리다 보면 도로가 뭐가 없어 그냥 형사처벌하고 막 면허 취소하고 막 해버려요. 근데 알아야죠. 그죠? 내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했으면 형사처벌은 받아도 운전면허는 취소되면 안 된다니까요. 운전면허 처분 그 조항에서는 이 도로가 아닌 곳도 포함한다는 조항이 적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 이 행정처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마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하면 0.03, 0.08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해서 0.03 이상이면 이제 음주운전 한 것이죠. 하여튼 0.03 이상이면 그냥 음주운전 한 거야. 그 대신 0.03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처분,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0.08 이상이면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되는 것이고 대신 0.03 이상, 0.08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겠어? 그냥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입니다. 자, 1429번 넘어가고 1430번. 자, 도교법상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자, 1번 셋째 줄 끝에 음주 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명시적으로 불응한 경우. 음주 감지기가 뭐냐면 여러분 음주 감지기가 있고 음주 측정기가 있어요. 그래서 음주 감지기는 술을 마셨으면 그러니까 알코올을 인지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코올 성분이 딱 인지되면 삐 소리만 나는 거. 그게 이제 음주 감지기예요. 그래서 우리 뭐 길에서 음주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 음주 감지기를 대요. 왜냐? 측정기는 진짜 이거 측정기 안 불어보셨죠? 측정기 제가 불어봤어요. 엄청 불어야 돼. 나 술 안 취했어도 엄청 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TV에서 막 더 옆에서 막 경찰관이 그러잖아요. 진짜로 와 숨이 끊어질 만큼 불어야 그게 돼요. 숨이 끊어질 만큼 해야 딱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까지 다 측정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감지기를 대요. 그냥 후 하면 그냥 알코올 성분 있으면 삐 소리 나고 알코올 성분 없으면 그냥 소리 안 나게끔. 그래서 일단 알코올 성분이 있는 것처럼 삐 소리 나면 이제 내리라고 해가지고 측정기를 대는 거죠.
더 해서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측정 불응이 뭐야? 측정에 불응했으니까 측정 불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놈이 음주 감지기를 딱 대는데 안 한 거야. 해라고도 계속 안 한 거야. 측정 불응으로 그냥 처벌해버린 거예요. 했더니 얘가 이제 재판정 가서 변호사가 이제 판사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범죄라는 것은 범죄 구성 요건에 똑 떨어져야 처벌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언제 측정에 불응했어? 나는 감지에 불응한 걸 뿐이야. 나 측정에 불응한 거 아닙니다. 나 그냥 다짜고짜 그냥 들이밀어서 그냥 너무 귀찮아서 그 공권력이 위법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감지에 불응한 것일 뿐이다. 측정에 불응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판사가 경찰 편 들어줬습니다. 야, 감지에 불응했다는 것은 그 안에 측정 불응할 의사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라고 해서 그래서 처벌한 그런 케이스고요. 자, 2번에 셋째 줄 중간에 위법하게 체포 감금된 상태에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 측정 불응 돼요? 안 되죠. 위법은 위법 상태에서는 증거를 수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법하게 체포 감금돼 있어. 그때 측정 불응한 것은 그냥 정당방위입니다. 3번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인해서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한 경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신체 이상, 즉 원래부터 이제 가슴이 아픈 사람도 있고 원래부터 가슴이 아픈 사람 많이 못 불잖아요. 그래서 불지 못했어. 또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측정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면 다치잖아. 안전벨트가 또 이 앞쪽에 딱 매 있으니까 확 부딪혔을 때는 이 가슴이 다친다고요. 그래서 갈비뼈가 막 부러질 수도 있고 막 그렇다고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측정을 못한 거야. 더 하는데 이게 안 부러져. 안 부러져서 막 그러다가 그러면 혈액 측정이라도 하시죠. 경찰관이 그러는데 저 혈액 측정은 안 할게요. 저 그냥 부를게요. 근데 못 불어. 그것은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4번도 똑같아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고인의 골절 부위와 정도에 비춰서 음주 측정 당시 통증으로 인해서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음주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 측정 불응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려도 되나? 우리 공식적으로 음주운전 했는데 사고가 났어. 또는 음주운전했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부는데 이게 안 불린다니까 잘. 그래서 더 하는데 하여튼 이게 내 숨이 닿을 때까지 막 해야 저게 딱 측정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부는 거지. 거기까지는 안 불어. 그러면 이제 경찰관이 막 뭐라고 하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렇게 하면 이제 측정 불응으로 처벌합니다. 라고 하면서 옆에서 계속 갈고 알았습니다. 불게요. 그래서 또 불어. 근데 딱 그 직전까지만 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못 불잖아요. 그럼 이제 경찰관이 그러면 측정 불응으로 처벌합니다. 그러면 혈액 측정 하시죠. 했을 때 저 혈액 측정은 싫어요. 저 바늘 꽂는 거 알레르기 있어요. 한 다음에 계속 측정만 안 돼. 그럼 이제 측정 불응으로 처벌하죠. 판사 단계에 가서 진단서 하나만 딱 끊어서 딱 제출하면 현재 체액계가 뭐 갈비뼈가 아프다든지 뭐 폐에 뭔 병이 있다든지 진단서 하나 제출하면 절대로 처벌 안 받습니다. 지금 판례 교양이 그렇습니다. 일관적이에요. 음주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쳤어. 그래서 못 불었어. 혈액 측정은 거부했어. 상관없어. 그것은 혈액 측정은 뭐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혈액 측정 거부했고 불리진 않았어. 대신 측정 요구에 응하긴 해야 되죠. 불기는 불어. 근데 딱 측정될 때까지는 되지 않았어. 그리고 진단서를 딱 제출해. 그러면 이 사람은 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아파서 그랬다라고 해서 그냥 이해해 줍니다. 이 판례의 일관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3번, 4번이 다 음주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쳤든지 또는 원래 가슴 쪽에 지병이 있었든지 그래서 측정에 응하기는 했는데 측정 수치가 안 나왔어. 그걸 넘어가지 못했어. 그러면 봐주고 있습니다. 지금 1431번 음주운전 관련 판례 1번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운전자가 하나 있죠. 음주운전 전력이 하나 있어요. 한 달 내 2회에 걸친 음주운전 합하면 3번이죠. 왜 이런 판례가 있어? 지금은 2회 이상 가중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3회 이상 가중처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전력이 한 번 있으니까 2번 더 되면 이제 3번째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3번이 인정되면
옛날에는 엄청 강하게 가중처벌을 했었어요. 그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달 내 추가로 한 달 내 2회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두 사건이 동시에 기소된 사안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음주운전 한 번은 이미 처벌받은 것이고 한 달 내 두 번 음주운전 해가지고 두 번 그 사건이 동시에 기소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148조의 2 벌칙에 규정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했을 때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3회 이상이 되는 것이죠.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했을 때, 그러니까 3회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딱 3번 딱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로 한정해야 한다. 이렇게 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면 이 사람은 지금 세 번째야 아니야? 아니죠. 이번에 지금 두 개를 같이 위반해가지고 그 두 개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잖아요. 확정 판결이 안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면 이 사람은 3회 이상 위반한 것이 아니고 대신 그냥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하는 사실만 있으면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이 사람은 옛날에 한 번 처벌받고 이번에 한 번 위반하고 또 위반했으니까 세 번째 위반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횟수를 따지는 것. 그러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2회 이상 기존에 이번에 세 번째 위반했는데 기존에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확정 판결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확정 판결을 받은 자로 한정해야 한다. 틀렸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확정 판결을 받은 자로 한정하지 않고 그러한 사실이 있었으면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요. 자, 3번 지문에 셋째 줄 끝에 3번 지문 셋째 줄 끝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보관 중이던 차량 열쇠를 반환받아서 몰래 차량을 운전해서 가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면 아래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음주운전 현장에서 엄청 막 복잡합니다. 음주운전 현장에서 뭐 우리 경찰관들이 두세 명이 음주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집중단속해서 막 한 10대 명이 모여가지고 음주단속을 할 때도 있어요. 막 그때는 막 많이 걸릴 때는 막 걸리고 해가지고 옆에 막 차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타고 온 차들도 막 있고 막 옆에 또 막 감지기 되고 있고 막 측정기 되고 있고 막 엄청 혼란한 상황이에요. 혼란한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단속되면 그 사람들 차가 막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그때 한 사람이 얼마 이제 술 취한 그런 것이 안 돼서 딱 감지기에만 딱 측정됐어. 그래서 이제 측정기를 불어야 되는데 자기 차가 지금 옆에 세워놓고 이제 옆에 도로가에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도로가에 공터가 조금 있어. 그러니까 내 차가 차 때문에 지금 방해가 되니까 도로 교통에 방해가 되니까 저 열쇠 주시면 바로 옆으로 뺄게요. 그 운전한 사람이 그러니까 경찰관이 열쇠를 줘버린 거야. 열쇠를 뺏었다가 열쇠를 준 거야. 그러면 바로 옆에 있으면서 일로만 빼라 라고 했는데 운전석에 앉아서 바로 그냥 핑 도망가 버려. 도망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사람이 다쳐버린 거예요. 그 다친 사람이 음주운전한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건 것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걸어버린 것이죠. 왜? 국가를 상대로 걸어버리면 돈을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쉽게 이기고 반드시 받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판사님이 그렇지 음주운전 해가지고 지금 단속하고 있는데 그 운전한 사람한테 열쇠를 줘가지고 다시 운전하게 만들어버렸으니까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봐버린 것이죠. 그래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1432번 음주운전 판례 1번에 중간에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왜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해? 이 음주운전을 하면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의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식을 잃어버렸어도 그 사람은 음주운전 때문에 그랬는지 해야 되거든요. 자, 그때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이렇게 강제 체열할 수 있는 것이 왜 강제 체열할 수 있어?
범행 직후 장소에서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 처분으로 보죠. 그래서 범행 직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이죠. 그래서 영장 없이 할 수 있어. 영장 없이 할 수 있지만 사후에 반드시 영장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사전에 영장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동의를 받든지, 동의를 받지 않았으면 사후에라도 반드시 영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후에도 받지 않은 거야. 옛날에 아예 안 받았었거든요. 옛날에 한 2000년대 중반까지 아예 영장 안 받고 그냥 막 강제로 그냥 피 뽑아버렸었거든요. 근데 일관적으로 판시를 했죠. 그래서 동의 없이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더구나 사후적으로도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 강제 체열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코올 농도에 관한 감정 결과 보고서 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 거야. 아예 유수증이 되는 거죠. 아예 위법 수집 증거가 되는 거죠. 자, 3번에 도교법 규정된 음주 측정은 성질상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것이므로 이를 두고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즉 본인이 측정에 응할 수도 있고 불응할 수도 있고, 그러나 불응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뿐이고, 그래서 따라서 주춘전 혐의자에게 영장 없는 음주 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음주 측정의 공무집행 자체가 영장 없이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영장 없이 하고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 아니다, 괜찮다, 영장 없어도 음주 측정 요구할 수 있고 또 불응한 사람 처벌하는 거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했고요. 4번에 유드마크 공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드마크 공식이 뭐냐면 우리 술에 취하면 몸 속에서 알코올을 분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 알코올 깨져.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알코올을 분해하기 때문에 적발된 시점이 음주운전한 시점보다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적발됐을 때 지난 시점으로 운전을 한 시점으로 되돌려 가지고 알코올이 분해되기 전 시점으로 되돌려서, 그러면 지금 알코올 수치가 0.03 미치라고 하더라도 운전할 때는 알코올 수치가 더 높았을 때 운전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간으로 계산해 가지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유드마크 공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로 와. 근데 부산에서 술을 마신 거예요. 부산 술을 마시고 운전해가지고 서울로 오다가 서울 톨게이트에서 적발됐어. 근데 그때 0.03이 아니라 0.02야. 그러면 이때는 음주운전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지금 4시간, 5시간 운전해온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4시간 전, 5시간 전, 그때는 0.02가 아닌 0.04나 0.05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산을 해서 반영해서 처벌하는 것이 유드마크 공식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단속됐는데 그때는 0.05일 때 0.05 밑에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네 처벌 안 될 줄 알고 그냥 늘레늘레 집에 왔는데 나중에 처벌된다고 딱 통지가 온 거야. 이 사람이 맛이 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죠. 아니, 나한테 유드마크 공식이 뭐 있다는 걸 설명이라도 좀 해줘야지. 그 설명도 안 해주고 한 것은 수사 절차 위배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는 나는 처벌받으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필요 없다. 유드마크 공식은 뭐요? 수사 방법이에요. 수사 기법이야. 수사 기법. 야, 수사 기법까지 너한테 설명해 줘야 되냐? 그렇게 판시를 한 것이 판사님의 판시입니다. 그래서 유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 법칙에 의한 증거 수집 방법이므로 증거 수집 방법, 수사 기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공무원에게 유드마크 공식의 존재 및 나아가서 호흡 측정에 의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 수치에 미달했더라도 유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해서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산출할 경우 그 결과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 수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 왜? 수사 기법일 뿐이니까. 아니, 수사 기법을 수사 대상자한테 꼭 뭐 설명을 해줘야 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해주지 않고 그냥
유동학과 공식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판사님이 판시했고요. 자, 1433번 음주운전 관련 판례. 이번에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 시 운전자 요구에 따라 곧바로 체열을 실시하지 않는 채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하고 1시간 10분 경과 후에 체열을 했어. 여기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이제 이 사람이 따진 거죠. 나는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서 수사를 받았다라고 이제 주장한 것이죠. 왜? 최초 호흡 측정한 다음에 1시간이 넘어서 혈액 측정을 했다면 이 사람 생각은 가혹행위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판사님이 야, 그 정도는 약과야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왜냐면 우리 그 막 음주 단속하고 막 그 현장이 막 엄청 복잡하거든요. 뭐 30분, 1시간, 2시간 막 훅훅 가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단속되니까 엄청 기분 나쁘죠. 엄청 기분 나쁜 상태에서 호흡 측정한 다음에 1시간 10분 기다려가지고 혈액 측정하니까 막 시간 소모가 엄청 된 거지. 막 우리 막 5분만 기다려도 막 열받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지금 단속됐는데 혈액 측정한다고 하는데 1시간 넘게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혹행위 당했다고 막 주장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판사님이 야, 그 정도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판례고요. 4번에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경직법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 경찰관서로 데려온 직후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피고인이 불응해서 음주 측정 불응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것이 음주 측정 불응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죠.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형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죠. 그 형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행정경찰인 보호조치라는 방법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느냐. 판사님이 이것도 우리 편 들어줬습니다. 엄청 중요한 판례입니다. 우리 편 안 들어줘. 그럼 우리 일선에서 일하기 진짜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 편 들어줬습니다. 그냥 보호조치를 데리고 와서 혈액 측정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불응해도 측정 불응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법한 공무 집행이 되는 것이죠. 우리 현장에서 여러분 음주 감지기가 있고 음주 측정기가 있는데 음주 측정기는 엄청 비싸요. 저거 엄청 비싸고 또 관리를 잘 해야 돼. 왜냐? 그 측정 수치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비용 저 음주 감지기는 엄청 싸고 음주 측정기는 엄청 비싸고 그래서 경찰서에 몇 대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구대 파출소별로 한 대 있을까 말까 한 대. 지구대 파출소별로 한 대 있어요. 한 대. 그러니까 그 한 대를 어디다 주로 보관해? 지구대 파출소 안에다가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감지가 되면 이 사람을 지구대로 데려와야 되는 거야. 통상적으로. 물론 이제 측정기를 가지고 나갈 때도 있어요. 좀 인원이 많이 있을 때는 가지고 나가서 집중 단속할 때는.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음주 측정기는 지구대에다 놔두고 그냥 감지기만 들고 나서 떨렁떨렁 감지하는 거죠. 삐 소리 나면 그 사람을 지구대까지 데리고 와야 돼.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데려와? 현행범 체포할 수 있어? 현행범이 대부분 안 돼요. 이 사람이 완전히 그냥 꽐라가 돼서 뭐 어디 막 처박고면서 막 가는 사람을 단속했다. 그러면 현행범 체포해서 데리고 올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뭐 술에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도 모르는데 감지기만 삐 소리 나서 감지됐어. 어떻게 현행범 체포합니까? 그 사람이 나 안 가겠다라고 하면 현행범 체포할 수가 없어. 그럼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감지가 되면 일단 보호조치 명목으로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호조치를 데리고 오는 거야. 데리고 와서 측정기 들이미는 거예요.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 판사가 보호조치 과정에서 측정 요구해도 되고 보호조치 끝난 다음에 측정 요구해도 되고 하여튼 보호조치랑 측정 요구랑 결합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판시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자, 1434번 넘어가고 1435번 역시 음주운전 관련 판례 3번에 음주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음주운전 종료 후 별도의 음주 사실이 없었음이 증명된 경우 즉 음주운전 종료 후에 별도의 음주 사실이 없었다면 지금 깨워서 측정하는 것이 딱 음주운전한 그 결과로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있는 것을 측정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증명된 경우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해서 음주 측정을 요구한 데 대해서 피고인이 불응했다면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떤 놈이 술 엄청 먹고 막 술에 취해가지고
그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술집에서 막 행패 부르면서 막 다 때려 부숴버린 거예요. 다 때려 부숴버리고 바로 술집 앞에 있는 트럭, 자기 트럭 타고 그냥 집에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술집 주인은 때려 부순 거 보상 받아야 되잖아요.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찰이 그 사람을 추적해가지고 5시간 뒤에 집에 가서 그 CCTV를 보니까 그 사람이 때려 부순 다음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해서 바로 집에 가서 집에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측정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아니 너무 시간적으로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측정 요구 집에까지 와서 요구한 것 자체가 위법한 공무집행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판례가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아니 목격자들이 있고 CCTV가 있고 다 해서 범죄자를 사후에 찾아가서 이 측정 요구는 영장 없이도 측정 요구할 수 있잖아요. 영장 없이 음주운전에 의심만 있으면 측정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불응한 것은 측정 불응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1436번. 자, 음주 측정 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4번에 여러 차례에 걸쳐 호흡 측정기에 빨대를 입에 물고 형식적으로 숨을 부는 신용을 했을 뿐 숨을 제대로 불지 아니해서 호흡 측정기에 음주 측정 수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한 행위는 측정 불응죄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겠죠. 아니 우리 현장에서 부세요 더 하는데 못 불어 계속 못 불어. 그러면 5분씩 3번 한 15분 넘게까지 계속 못 불어. 그러면 그냥 측정 불응으로 처벌해버립니다. 이 사람이 재판정 가서 얘기하는 것이 이것도 똑같아. 이것도 유사한 논리입니다. 아니 판사님 형사처벌을 하려면 범죄 구성요건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형사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측정에 불응한 것을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측정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 나는 측정에 응했는데 수치가 나타나지만 않은 거 아닙니까? 나는 계속 불었는데 그것이 기계가 고장났는지 어쨌는지 그것이 수치가 안 잡혀가지고 그런 것인데 왜 나를 어떻게 처벌하는 것이냐. 측정 불응죄로 처벌하려면 나 측정 못해. 이 사람만 측정 불응으로 처벌해야지. 저는 불으면서 불지 않았느냐. 불었는데 다만 수치만 안 나온 거 아니냐. 이것이 인정되면 다 이렇게 해야죠. 그죠. 다 그냥 한 5초 불어야 되는데 한 3초만 불고 계속 안 나오고 하면 처벌 못 받겠네. 판사가 우리 편 들어줬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그렇게 안 나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네가 가슴이 아파서 못 불었다든지 뭐 갈비뼈가 부러져 가지고 못 불었다든지 이런 사정이 없는 한 측정 불응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고요. 자, 1437번에 자, 박스에 첫째 줄 중간에 자, 경찰관 P는 그 밑에 00시 30분경 현장 출동한 바 아래쪽에 차량에 시동을 켠 채로 그대로 정차해서 운전석에 잠들어 있는 갑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갑이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말을 할 때 혀가 심하게 꼬이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것으로 보여서 갑을 순찰차 뒷자리에 태운 뒤 지구대로 데려와서 도착한 직후인 00시 47분부터 같은 날 01시 09분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불응했어요. 측정 불응한 것이죠.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음주운전 한 것 같으니까 보호조치로 데려온 거예요. 데려오고, 왜냐면 이게 지금 현행범 체포했으면 이 수사 서류에다가 현행범 체포 서류를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넣거든. 현행범 체포 서류를 안 넣었으니까 무조건 이제 보호조치인 것이죠. 자, 1번에 P는 갑을 경직법 4조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 판단했다. 일단 맞습니다. 왜냐면 체포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보호조치를 했다. 맞아요. 자, 2번 지구대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한 시점에 P의 갑에 대한 보호조치는 종료됐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음주 측정은 형사상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저 행정상 보호조치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느냐 또는 동시에 중복될 수 있느냐. 판례가 어떻게 보냐면 연결될 수도 있고 중복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보호조치를 한 다음에 보호조치 종료하고 음주 측정 요구를 해도 되고 보호조치는 그냥 진행되면서 보호조치 그 사이에 중간에
음주 측정 요구해도 되고 그걸 다 그냥 적법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보호 조치는 종료됐다. 뭐 종료됐다고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주 측정 개시하면 보호 조치는 반드시 종료되는 거야? 그렇지 않은 거예요. 3번에 만일 출동 현장에 갑의 배우자가 있었으나 인계하지 않고 배우자 의사에 반해서 지구대로 데려왔다면 적법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우리 경지법 4조 보호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호조치를 했으면 지체 없이 가족 등한테 알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경지법에는 보호조치를 하면 지체 없이 가족들한테 알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문구를 판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가족이 수배되면 가족한테 지체 없이 즉시 넘기라고 인계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했는데 옆자리에 가족이 타고 있어. 보호조치로 지구대 파출소로 못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선에서 근무하시면서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했어. 보호조치를 데리고 와서 음주 측정 요구할 수 있어. 그러나 가족이 있으면 보호조치는 못 데려온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술에 떡이 됐어. 현행범 체포해야 돼. 보호조치는 못 데려. 그러니까 현행범 체포하려면 우리 현행범 체포 서류를 또 거기다가 서류 만들어서 띄워야 되니까 엄청 귀찮은 거죠. 순간의 귀찮음을 극복하고 현행범 체포해야 돼. 그래서 현행범 체포하지 않고 보호조치로는 안 됩니다. 아니면 지구대로 빨리 전화해가지고 야 측정기 가져와 해서 지구대에서 가져오게 해가지고 현장에서 측정한 다음에 측정 수치 나오면 그때 또 현행범 체포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배우자가 있었다면 배우자 의사에 반해서 지구대로 데려왔으면 그러면 위법한 보호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조치라고 할 수 없고요. 4번에 피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가백에는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보호조치 도중에 또는 보호조치 종료하고 측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38번 갑은 음주 후 자신의 처와 동승한 채 화물차를 운전해서 가다가 음주단속을 당했어요. 이제 가족이 옆에 있는 경우죠. 자, 그 끝에 그러다가 그대로 도주해버렸어요. 경찰관이 단속을 하니까 그대로 도주해버렸습니다. 자, 밑에 다른 차량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차량을 세운 후 밑에 도주하려고 했는데 또 도주하려고 했는데 결국 경찰관에게 제지돼서 체포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갑과 그의 처의 의사에 반해서 지구대로 보호 조치됐어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위법한 공무 집행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사람 막 음주 상태가 확실해. 그리고 막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이 확실해. 현행범 체포하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감지기로만 딱 됐는데 음주수치만 딱 나와. 현행범 체포하기 참 어렵죠. 그것은. 왜냐면 그 사람이 막 엄청 비틀비틀거리고 막 그런 다음에 현행범 체포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감지기에만 삥 나와. 그거 가지고는 좀 현행범 체포하기 좀 힘들고 대신 이런 경우 현행범 체포하면 되는데 통상 우리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하지 않고 그냥 보조치 한 걸로 해서 그냥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후 2회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갑은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됐어요. 자, 1번 경찰관이 갑에 대해서 경직법 4조 보호조치를 하고자 했다면 당시 옆에 있던 처에게 갑을 인계했어야 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구대에서 갑을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게 판례의 일관적인 견해예요. 판례에 우리 경찰관서에서의 보호조치는 2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4시간이 규정되어 있지만 판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야 가족이 있으면 바로 넘겨. 그러니까 가족한테 즉시 가족한테 지체 없이 가족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지체 없이 가족한테 알려서 가족이 나타나면 바로 넘겨줘야 돼. 가족이 안 나타나면 연고자 등이 없으면 연고자 등이 발견되지 않냐면 공공구의관 등에 즉시 인계해야 돼요. 즉 경찰관서에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보호조치 대상자를. 자, 2번 갑은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도로통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없다. 그렇죠. 위법한 공무집행 다음에 이루어진 것은 다 위법한 것이니까 처벌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번 구도로통법 제44조 2항 148조의 2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 강제 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를 필요가 없다? 따라야 한다. 그런 규정들이 이렇게 강제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규정이 안 되기 때문에 형사법 절차를 따라서 그래서 체포 절차로 해건 압수수색 영장을 미리 받건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고요. 4번에 경찰관이 갑에 대해서 행한 음주 측정 요구는 그때 공무집행 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위법적으로 보호 조치했어. 그때 막 경찰관 두드려 패도 공무집행 방해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당방위가 되는 거죠. 자, 1439번 음주운전 판례. 겁나 많네. 음주운전 판례. 1번에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왕복 4차선의 외부 도로와 직접 연결돼 있고 외부 차량의 통행에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주차관리인이 없다면 도요법상 도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외부 차량이 맘대로 드나들 수 있으면 도로에 해당하고 외부 차량이 통제되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래서 외부 차량이 막 통제돼. 그러면 그 안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이 아니죠. 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도 아닌 것이 돼버립니다. 2번에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아래 구호조치 의무 및 신고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규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사고 후 조치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뺑소니는 가해 차량한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차량한테도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오케이? 이거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우리 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 예상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차가 운전하고 있는데 사람이 갑자기 퓨잉 튀어나와서 내가 쳤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데 친 다음에 도망가 버렸어. 뺑소니는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예. 그래서 이 뺑소니는 꼭 가해 차량 차주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차량 차주한테도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호 조치 플러스 자기가 사고를 낸 사람이라는 것을 관계자들한테 알려줘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자, 4번에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하려면 약물들 영향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요. 그냥 우려만 있으면 돼요. 여기 구성 요건이 법전에 딱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약물이 뽕이잖아요. 뽕. 마약류 먹고 운전을 했으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이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처벌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왜 나오냐면 이게 특가법 5조의 11 위험운전 치사상죄 구성요건 때문에 이게 나옵니다. 뭐냐면 여러분 오른쪽에 그 해설의 박스를 보시면 이 음주운전 관련된 구성요건이 달라. 뭐냐면 도교법 음주운전죄는 그냥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음주운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딱 그냥 규정해버렸어.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하면 그냥 바로 음주운전죄는 그대로 그냥 성립을 해버려요. 오케이? 그냥 술에 취한 상태에서 딱 해놓고 술에 취한 상태를 0.03 이상 정의를 내려놨기 때문에 또 약물운전 뽕 먹고 운전한 것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 즉 우려로만 그냥 적어놨어요. 근데 필로폰 먹고 운전하면 당연히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혈액에서 그런 성분이 검출되면 무조건 처벌되는 거야 그냥. 그런데 특가법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음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그래서 구성요건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것을 수사기관이 증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일선에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음주운전 치사상 하면 무조건 그냥 특가법으로 넘기지 않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 초과했을 때, 즉 아주 만취죠. 0.08 이상이 만취잖아요. 0.03 이상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고 0.08 이상이 만취니까 운전면허 취소하는 거지 않습니까? 0.08 이상이 아니라 더 넘어서 0.1 초과했을 때만 특가법으로 가고 그 전에는 그냥 교특법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구선 요건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음주운전하고 약물운전은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인정돼 버리는 것이고, 위험운전 치사상, 특가법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주관적으로 그 사람이 술을 얼마나 먹었든지 간에 술을 먹은 거 플러스 주관적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막 걷는데 막 비트비트를 걸었다든가, 말이 완전히 꼬여가지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됐다든가, 그런 것들을 조서에다가 나타내줘야 되는 것이죠. 1440번 도교법 관련해서, 자 1번에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야, 너 왜 와서 들이받냐? 라는 얘기를 했고, 이 말이 의사소통이 됐다는 얘기죠. 의사소통이 됐고,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가자는 경찰관의 지시에 순순히 응해서 순찰차에 스스로 탑승해서 경찰서까지 갔을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게 진술했다면, 비록 경찰관이 작성한 주치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에는 언행상태란에 발음 약간 부정확, 보행상태란에 비틀거림이 없음, 그 다음에 안면 홍조 및 눈 충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술에 취하긴 취했는데 완전히 취한 것 같지는 않고 어떤 것은 정상이고 어떤 것은 조금 비정상이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래 특가법 위험운전 치사상이 아니라 도교법 음주운전으로만 처벌해야 한다. 뭐요? 아까 말씀드린 특가법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것을 증명해 줘야 된다 이건데, 그것이 증명이 안 됐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여기가 특가법 위험운전 치사상하고 도교법 음주운전, 이것은 실체적 경합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그리고 막 만취돼 있어. 그 사람은 그러면 이제 특가법으로 넘기는데, 특가법으로 넘길 때 특가법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도교법 음주운전도 함께 넘겨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면, 특가법 위험운전 치사상하고 도교법 음주운전하고 함께 보냈는데 특가법은 안 되고, 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인정되지 않아서 안 되고, 대신 도교법 음주운전은 된다는 말입니다. 자, 3번에 도교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은 음주운전으로는 처벌할 수 있지만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을 부과할 수는 없어요. 행정처분은 안 되고 형사처벌은 가능하고. 4번에 개인용 이동장치를 타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과 진로 변경 금지 위반 행위를 연달아 했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할 뿐 아니라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어. 이렇게 연달아 해서 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난폭운전이라고 하죠. 자, 이때 여기에 대해서 난폭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 난폭운전은 개인용 이동장치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난폭운전은 개인용 이동장치는 제외됩니다. 난폭운전만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 조금 이런 비슷한 것이 공동위험행위 있죠. 공동위험행위도 개인용 이동장치는 제외됩니다. 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에 개인용 이동장치는 제외됩니다. 다음 페이지 983페이지에 자 1441번 자 도교법 음주운전 면허와 관련해서 숫자들 자 가에 운전면허 결격이 몇 세예요? 18세입니다. 18세. 원자는 16세. 그래서 그냥 운전면허는 18세 미만 안 돼요. 원자는 16세 미만 안 됩니다. 그래서 18세가 돼야 되고 16세가 돼야 운전면허 또 원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한이 또 있죠. 19세인 것이 있죠. 또 19세 미만으로 가는 것이 일종 대형하고 일종 특수는 또 19세 미만입니다. 일종 대형, 일종 특수 19세 미만, 그냥 운전면허 18세 미만, 원자 16세 미만,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 자, 나의 몇 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돼. 노인 75세입니다. 75세. 75세. 자, 다 연습운전면허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학과 필기 시험하고 코스 시험에 합격하면 도로 주행 연습을 하라고 이제 연습 면허를 내주죠. 그 연습 면허는 유효기간이 어떻게 돼? 1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주행 시험 합격해서 본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취득 못하면 없어져 버리고 다시 학과부터 다시 시험 다시 봐서 다시 올라와야 되죠. 그래서 1년 동안 효력을 가집니다. 라에 운전면허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해서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년입니다. 2년. 통상 우리 이제 시험 부정행위 하면 5년 자격 제한 되거든요. 통상. 근데 이제 운전면허 관련해서는 2년입니다. 2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1443번. 자, 운전면허. 이 운전면허 표에서 운전할 수 있는 차에 대한 설명. 자, 1번. 여러분 이게 지금 일종 보통하고 일종 보통하고 2종 보통을 1, 2, 3번에서 비교해놨죠. 그래서 1종 보통하고 2종 보통. 왜 1종 보통, 2종 보통이 왜 나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가 1종 보통 아니면 2종 보통이죠. 그래서 1종 보통하고 2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가 승화, 특으로 비교해야 되죠. 이 승이 승합입니다. 승합. 승용은 다 가능하고 승합, 화물, 특수를 비교를 해서 15, 12, 10, 이 10부터 다시 시작해서 14, 3.5입니다. 15, 12, 10, 14, 3.5. 그래서 승합은 사람 기준이고 화물이나 특수는 톤 기준이에요. 톤 기준. 그래서 2종 보통이니까 기준이 낮잖아요. 낮으니까 그 숫자까지 다 그냥 포함해 줍니다. 뭔 말이냐면 다 이하야. 10인 이하, 4톤 이하, 3.5톤 이하 이렇게 됩니다. 자, 1종 보통은 크잖아. 이거보다 크니까 어떤 것은 그 숫자를 포함해 주고 어떤 것은 그 숫자를 포함해 주지 않아요. 포함해 준다는 것이 이하고 그 숫자를 포함하지 않으면 미만이죠. 자, 사람은 포함시켜줘. 이하. 2이니까. 사람이 아닌 거 톤은 그 숫자를 포함시켜주지 않아. 그래서 미만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15, 12, 10, 14, 3.5인데 2종 보통은 숫자가 작으니까 그 숫자까지 그냥 포함시켜줘서 이하가 되고, 그 다음에 1종 보통은 숫자가 크니까 어떤 것은 그 숫자를 포함하고 어떤 것은 그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데 사람 기준은 그 숫자를 포함하고 이하, 톤 기준은 그 숫자를 포함하지 않고 그냥 미만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자, 1종 보통 연습면허네. 이것은 연습면허는 그냥 면허나 똑같아요. 대신 연습면허로는 특수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고 또 원작 운전할 수 없죠. 연습면허로는 승용, 승합, 화물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연습면허는 승용, 승합, 화물만 운전할 수 있고 특수나 원자는 운전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1종 보통 연습면허로 기준은 저거랑 그냥 1종 보통 연습면허 말고 그냥 정규 면허랑 똑같아요. 그래서 15, 12, 10인 거예요. 15, 12, 10. 그래서 승차 정원 15인의 승합차는 운전할 수 있죠. 적재 중량 12톤의 화물차는 운전할 수 없죠. 화물차는 12톤 미만이니까 12톤까지는 안 되는 것이죠. 12톤 미만이어야 운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1번. 자, 2번. 2종 보통면허로 승차 정원 10인의 승합자동차 운전할 수 있죠. 14, 3.5니까 10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적재 중량 4톤 화물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 운전할 수 있죠. 2종 보통은 다 이하니까 그 톤까지 다 할 수 있죠. 자, 3번에 1종 보통면허. 저 1번하고 다 똑같이 서술되어 있네. 다만 1번은 연습면허고 3번은 그냥 정규면허고. 근데 똑같습니다. 똑같아. 다만 연습면허로는 특수자동차하고 원자를 운전할 수 없다는 것이지 승승화 이것은 그냥 똑같습니다. 자, 4번 1종 대형면허로는 승차 정원 45인승 승합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대형 견인차는 운전할 수 없다. 맞습니다. 대형 견인, 소형 견인 이런 것은 운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운전면허 표를 보시면 일종의
일종 대형이 있고 일종 특수가 있어요. 근데 일종 대형으로 특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데 여기서 특수 자동차에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안 되는 것이 대형견인, 소형견인, 군환차.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하면 군환차 등인데 이것은 별도로 일종 특수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종 대형 면허로 특수 자동차 운전할 수 있지만 운전할 수 없는 특수 자동차가 있는 것이죠. 대형견인, 소형견인, 군환차. 자, 그리고 나서 일종 보통하고 이종 보통을 비교하실 줄 아셔야 되고 아까 저 15, 12, 10, 14, 3.5 각각 승화특에 대해서 15, 12, 10, 14, 3.5 자, 그 다음에 일종 소형 면허가 3륜 면허입니다. 3륜 면허. 3륜 면허. 이게 옛날에는 엄청 많았대요. 뭐 저기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엄청 많았다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어쨌든 일종 소형 면허가 3륜 자동차 면허. 2종 소형 면허가 2륜 자동차 면허인데 125cc 초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륜 면허하고 그다음에 2종 소형 125cc 초과 2륜 자동차는 딱 그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1종 대형 면허 가지고도 3륜 자동차 운전하지 못하고 또 125cc 초과 우리 할리 데이비슨 같은 거 우리 경찰에도 막 큰 오토바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1종 대형으로도 안 됩니다. 2종 소형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이 큰 오토바이는 2종 소형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면허에서 원자는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자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허는 원자는 할 수 있어. 대신 연습면허로는 원자 못해요. 연습면허는 정규면허가 아니잖아. 그렇죠? 연습면허는 정규면허가 아니어서 연습면허로는 원자를 운전할 수 없지만 나머지 모든 정규면허 여기 있는 모든 정규면허로 원자는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1444번. 자, 일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자, 기억에 승용할 수 있고요. 니은에 승차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자, 승화특에 15, 12, 10이잖아요. 15는 이하죠, 이하. 사람은 이하. 그래서 가능합니다. 니은 가능하고 디귿의 원자 가능하고 리을에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15, 12, 10 미만 가능해요. 대신 가로에 군환차 등을 포함해서 틀렸어요. 이 군환차 등은 일종 대형으로도 안 되는데 일종 보통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군환차 등은 별도로 일종 특수면허가 있어야 되고 일종 대형으로도 안 되니까 일종 보통으로도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자, 미음에 건설기계 중에서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 지게차 일종 보통면허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설기계,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 다른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는 일종 대형이 있어야 돼요. 다른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는 일종 대형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이 3톤 미만의 지게차는 일종 보통만 있어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3톤 미만의 지게차 일종 보통만 있어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 1445번. 자, 각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자, 일종 보통 면허에 화물차, 승화특 15, 12, 12죠. 12톤 미만이고요. 12톤 미만. 자, 2종 보통 면허. 거기 승화특 순서로 되어 있네. 14, 3.5죠. 15, 12, 10. 그 10부터 시작해서 14, 3.5에서 14, 3.5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 너무 늦어서 죄송하고 저 15분에 시작할게요. 15분에.